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힘이 바로 집중력인데요.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집중의 힘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방법을 네 권의 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집중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하야시 나리유키 지음, 이정현 옮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뇌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음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집중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수록 의욕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나한테는 무리야, 난 못해 하고 생각한 순간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일도 정말 어려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뇌의 메커니즘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우, 재밌어. 좋아. 해보자. 하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엄청난 잠재력이 솟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의 뇌는 매우 정직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중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을 덜어내야 합니다. 어떤 때에 집중이 안 되고 금방 딴 생각을 하게 되며 의욕이 사라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사가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자신의 능력을 한참 벗어나는 어려운 일을 맡아서 어떡하지? 큰일이네 하는 걱정만 가득할 때, 그런 때에는 어떤 일이라도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가득 차 있을수록 눈앞의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뇌를 충분히 활용하고 원하는 때에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그것을 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뇌가 마음껏 능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금방 산만해지는 습관을 고치고 싶다거나 지금보다는 집중력이 나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 그치지 말고 시간을 절약하고 원하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아주 짧은 집중력 기르기를 목표로 삼기 바랍니다. 누구의 뇌에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집중이 안 돼. 일단 시작만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면 금세 지루해져. 시험이 코앞인데 공부할 마음이 안 생겨. 공부가 되었든 일이 되었든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며 반쯤 포기한 심정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집중력이 저하된다는 생각은 완전히 착각입니다. 한 가지 일을 끝내는데 예전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짜 이유는 하기 싫어. 이런 일을 해서 뭐해. 열심히 한들 누가 알아줄까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은 기분에 좌우됩니다. 인간은 싫어, 재미없어, 힘들어 하고 생각하는 일에는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재밌다고 느끼는 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몇 시간이고 질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들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몰입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간이고 계속 할 수 있다거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 있었다라는 말은 모두 집중력이 최고치에 도달한 상태를 표현합니다. 집중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뇌는 그 말대로 작동합니다. 사실 나는 집중력이 부족해라고 말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보존 본능이 발동된 것입니다. 뇌의 자기 보존 본능은 자신을 위협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즉,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 나는 원래 집중을 못해. 요즘 부쩍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그 일을 대충 하거나 미루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뇌가 어떻게 다양한 능력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내서 무의식적으로 집중력을 써먹을 수 있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주도할 때 본능은 강해지는데요. 집중력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아 본능이 충족될 때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집중력을 키우려면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보람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번에는 꼭 내 아이디어를 통과시켜야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주도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내겠다는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그 일을 진심으로 재미있어 하고 좋아해야 합니다. 즉, 머릿속으로 정보가 처음 유입되었을 때 우선 이 정보에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왜 작심삼일일까요? 집중력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라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뇌는 잊어버리는 메커니즘을 중요시하는 기관입니다. 정보를 취사 선택하여 잊어버림으로써 머릿속 용량을 조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잊어버리는 기능이 없다면 뇌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쌓여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과부하가 생길 것입니다. 한편 뇌가 버려도 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기한은 3일입니다. 여기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3일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은 정보는 삭제됩니다. 따라서 만약 기억해둔 것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다면 3일 안에 복습해야 합니다. 물론 뇌에는 기억하는 메커니즘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작동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그것에 얼마나 집중했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집중력을 키우면 기억력도 함께 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 영어를 잘하기 위해, 승진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공부할 때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도 기억에 남지 않고 복습을 해도 잊어버리기 십상이라면 나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의 기분과 분위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어제 공부한 것도 금세 까먹어 버려 고민이라면 나는 그 일을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하라고 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고 있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기억하는 힘 또한 주체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마음을 통해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장 기억력을 높이고 싶다면 진행 상황을 체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매일 얼마나 진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느끼는 성취감이 쌓일수록 집중력과 기억력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중력은 좋아하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싫어하는 일이라도 좋아하려는 노력, 재미없는 일이라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최면을 거는 것입니다. 이런 건 재미없어. 나랑 안 맞아.
저 사람이 시키는 일은 하기 싫어. 저 선생님은 평판이 안 좋아.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우리의 두뇌는 그 대상과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정보에 부정적인 라벨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리 싫어하는 대상이라도 어느 한 구석이나마 좋아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태도를 직장이나 학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언제나 의식적으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이라면 먼저 재미있겠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좋아하는 힘을 키우는 것과 함께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떠올랐더라도 최소한 입 밖으로 내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난 못해, 힘들어, 어려워, 피곤해, 하기 싫어, 마음에 안 들어, 큰일이야, 하지만 같은 말들입니다. 만약 그건 못해, 피곤해, 하지만 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오고 힘들어, 하기 싫어 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표현 금지를 메모해서 책상에 붙이기 바랍니다. 진심이 아니라 단지 말버릇 뿐이어도 부정적인 표현이 귀를 통해 뇌로 들어가면 이 정보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반응하여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자신이 부정적인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듣든 집중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어떻게든 내 귀를 막을 수 있지만 자신이 하는 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뇌는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거의 다 했어.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집중력을 끊어버리는 최악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간다는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뇌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집중하기를 멈춥니다. 그때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떠올리면 순간적으로 뇌는 새로운 정보에 눈을 돌립니다. 그렇게 한번 흐름이 끊어지면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려고 해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집중력은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끝나간다고 이쯤 하면 됐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는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도 흐지부지 끝내버리는 버릇이 생겨서 마음먹은 일을 제대로 마무리 짓는 힘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생각을 습관으로 들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도 재빨리 다른 생각으로 환기하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정보로 낙인 찍히기 전에 의식적으로 분위기를 바꿔준다면 아주 사소한 노력만으로도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자질은 단련됩니다. 미룰수록 집중력은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제쳐둔다는 의미입니다. 미루는 일이 많아질수록 스스로 노력해서 보상을 얻는 자기 보상 신경군뿐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전전두엽까지 둔해집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해내야 할 때에는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가려내는 사고력이 필요하고 재빠르게 결정하고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어야 한 가지 일에 전력 투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바로 실행하며 온 힘을 쏟는 데 필요한 집중력은 평소에 습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하자가 아니라 지금 하자를 매일 조금씩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집중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박세니지움 알레이지 코리아에서 나온 책입니다. 분명한 접근 동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할 때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결심을 이루기가 매우 쉽습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원하는 것에만 집중시키면서 더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해내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하고 집중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보거나 성과를 내거나 타인과의 경쟁에서 당연히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 접근 동기는 말 그대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동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고, 먹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생겨나는 욕구를 말합니다. 가령, 저분처럼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 시험에 합격해서 훌륭한 전문가가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이 그렇게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때 나오는 동기가 접근 동기인 것입니다. 반면에 회피 동기는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겪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욕구를 가진 동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에게 어머니가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안 오르면 핸드폰을 압수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학생이 핸드폰을 뺏기기 싫어서 공부를 한다면요, 그것은 회피 동기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동기는요, 시간이 갈수록 힘의 크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피 동기는 점점 약해지고 무기력감이나 자포자기의 상태를 만들며 점차 동기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접근 동기는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꾸준히 유지되며 오랜 시간에 걸쳐 노력과 실행을 필요로 하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수험 생활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요, 분명한 접근 동기를 갖추고 계속 그것에 집중하는 정신 구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분명한 접근 동기가 없는 사람들은요, 외부 요인들에 의해 쉽게 집중이 흐트러지고 귀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기가 쉽게 힘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면서 자존감에도 상처를 입습니다. 접근 동기는요,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깨달은 사람만이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이나 운동은 물론이고 공부를 할 때도 이 공부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인식하면요, 학습 능력이 상승하지만 도대체 왜 공부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학생들은 피로감만 쌓이고 지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린 것이고 그것에 따라 몸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암시를 잘하는 사람은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최면과 비슷한 상태에서 무의식의 언어인 상상력으로 자신이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모습을 떠올리면요, 그것이 무의식 깊숙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기 암시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간을 갖고 자기 암시를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요, 점차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건강에 관련해서도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잠재의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 말하거나 속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에게 중얼거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는 이런 중얼거림을 자기 암시라고 하면요, 이런 자기 암시가 의미 있는 것으로 이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미 없고 자기 파괴적으로 흡수되어 스스로를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암시의 내용이 의미 있는 것으로 잠재의식 속에 형성된 상태이지만요,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비하적이고 비생산적인 자기 암시로 자신을 망쳐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성장 과정에서 잠재의식 속에 받아들인 암시를 무의식적으로 계속 행동으로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변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쉽게들 말하지만요, 실제로 결심을 이루고 변화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관념을 변화시켰다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반드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잠재의식에 충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상상을 통제하지 못하면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게 느껴지기에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도 더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선택의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것을 가볍게 대충 선택하면 안 됩니다. 존귀한 자신에게 최고의 선택을 해주려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나에게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것 같아.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소 10개에서 30개 정도면 좋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적은 것들을 입으로 소리내면서 그것을 이룬 느낌들을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추려서 적은 다음에 항상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성공의 길을 찾습니다.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일종의 법칙이며 순리인 것인데요.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들은 그 일에 스스로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것으로 타인들까지 집중시키고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부자의 마인드로 공부해야 합니다. 부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그 일을 하게 된 계기를 살펴보았더니요. 그냥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가 29%로 제일 많았습니다. 또 시행착오를 겪다가 하게 되어서가 27%, 예전에 하던 일과 관련된 일을 하게 돼서가 12%, 상사가 놓친 기회를 내가 잡아서가 7%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들은 어쩌다 우연히 하게 된 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우연히 하게 된 일을 남들보다 더 재미있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재미를 결정짓는 주체는요, 언제나 나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신이 하는 일을 스스로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무시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재미있게 일하는 분들을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 있는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받고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일할 준비를 스스로 해나가야만 합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요, 보통 처음부터 재미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툰 처음은요, 그닥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주변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점차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초집중하는 과정을 거치며 점점 더 능통해질수록 그때부터 비로소 재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능통한 자만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공부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더 잘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결국 행복한 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재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우연히 한번 성공한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때 바꿔야 하는 것은요, 무엇이 아닌 어떻게입니다. 음식점을 하다가 안 되면 카페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안 되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제대로 분석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는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할까에만 집착합니다. 인생은 각자가 처해진 상황과 조건 속에서 누가 어떻게를 잘 반응하고 처신했느냐 하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끝까지 남들은 무엇을 해서 성공했는데 난 그 무엇을 못했기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은 상황에 따라 마구 달라질 수 있지만요, 어떻게는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현재까지 살아온 방법과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파악할 때 그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넌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자주 묻겠지만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떻게 공부하고 생활하는지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무엇을 해봤는가 보다 어떻게 해왔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고객들을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업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을 생각하고 그 대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하게 성취하고 실력을 세상에 증명해낸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면서 더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을 생각하면 성공과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목표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력의 크기는요, 개개인의 꿈에 비례해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노력을 더하고 덜 하는지는 그의 인생 목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요, 더 나은 인생을 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고정하는 순간 그것을 위해서 발휘해야 하는 최소한의 노력만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출중해도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치열한 노력은 할 수 없습니다. 공부를 해도 인생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은요, 절대로 공부를 열심히 할 리가 없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는 보수만큼만 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보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습관을 갖추고 그 습관이 모든 생활 속에서 더 강화되고 내면화되도록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살겠다라는 생각과 타협하고 그런 생각에 잠식당하면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삶에서 계속해서 멀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목표를 크게 잡는 사람이
더 노력하고 결국 성공합니다. 목표의 크기만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꿈을 더욱 크고 높게 가져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먼저 이뤄낸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자신도 분명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노력을 덜 하겠다는 어리석은 틀로 세상을 살면요, 처음에는 남과 비슷하겠지만 시간 속에서 반드시 뒤처지게 됩니다.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틀로 살면요, 당장은 힘이 더 들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가속도가 붙어서 처음보다 적은 노력을 해도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무의식 차원에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짐 퀵지움 김미정 원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가두는 7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거짓말 1.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신념은 매우 미묘한데요.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한계나 남들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한계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곳, 직장이나 가정생활,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신념이 슬그머니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선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요, 실제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을 때 뭔가를 달성하기란 극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마인드셋을 선택하느냐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고정형 마인드셋으로 보면요, 상황은 원래 그런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보면요, 우리는 무엇이든 개선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다면요, 우리가 알고자 하거나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대신에 아마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또는 상황을 탓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질 일로 주의를 돌릴 것입니다. 지능은 변하기 쉬울 뿐 아니라 성장형 마인드셋을 기르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지능 지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달성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진실은요, 지능 지수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똑똑한지를 알려줍니다. 지능은 태도와 행동의 조합이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능은 유동적이다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2.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통념은요,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은요, 우리가 지금 뇌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뇌를 전부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요, 신체의 100%를 사용하지만요,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나는 뇌 전부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3. 실수가 곧 실패다. 우리는 왜 그렇게 실수를 두려워할까요? 어쩌면 이 두려움은요, 누군가 우리에게 심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주됐으며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요, 시험이나 과목에서 낙제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에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진실은요,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어제의 자신과 오늘의 자신을 비교해야 합니다. 실수로부터 배울 때 우리는 이전보다 나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 같은 것은 없다.
배움의 실패가 있을 뿐이다 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4. 아는 것이 힘이다. 대개는 배워야 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데요. 마치 지식만 있으면 힘이 생길 것처럼 말합니다. 지식은 중요하기는 하지만요. 지식이 힘을 가지려면 어떤 행동의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보는 쇄도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접할 수 있는 지식이 많지만요. 많아도 너무 많은 탓에 오히려 행동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진실은요, 아는 것이 힘은 아닙니다.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인데요.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부 배울 수는 있지만요. 그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요. 쓸모가 없습니다.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한 세상의 모든 책, 팟캐스트, 세미나, 온라인 프로그램, 소셜미디어 게시물은요.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할 게 아니라요. 배운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실천이 말보다 낫습니다. 약속하지 말고 증명해야 합니다. 결과가 우리가 배운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지식 곱하기 행동은 힘이다 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5.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 배움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요. 노력은 보상을 받습니다. 사실 학습은 적어도 약간은 불편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아는 걸 강화하는 중일 것입니다. 동기가 부족하거나 방법이 부적절하면요. 속도가 떨어지고 너무 어려운 학습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작고 간단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내심을 기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자신의 필요에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인데요. 몇 번이고 다시 해볼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보상으로 지식을 얻을 뿐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끈기를 길러온 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진실은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때론 어렵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학습은 일련의 방법들이며 학습 방법을 알고 있을 때 확실히 더 쉬워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배우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더 쉽고 더 즐겁다라는 새로운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6.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라이트 형제의 전기 작가인 프레드 켈리는요, 그들이 비행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이웃들이 믿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한 이웃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 형제가 진실하다는 것은 알아. 너희가 그 기계를 타고 하늘을 날았다고 하면 나는 그 말을 믿어. 그런데 캐롤라이나 해변이 뭔가 특별한 환경이었겠지. 다른 데서는 안 됐을 거야. 라고요. 신문과 언론도 그들의 성과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켈리에 따르면요, 당시 저명한 과학자들이 인간이 날 수 없는 이유를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어떤 신문 기자도 그들의 성공을 보도할 용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진실은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비판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우리를 의심하고 비판할 것입니다. 스스로 내린 부당한 판단을 깨기 전에는요, 진정한 자신의 잠재력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거나 망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라는 것을 새로운 신념으로 가져야 합니다. 거짓말 7. 천재는 따로 있다. 영화배우 브루스 리는요, 천재적인 무술인이자 철학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리의 가족은요, 그가 태어난 직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콩은 일본에 점령당하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고 어린 리는 아웃사이더가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유년기를 보내는 동안 그는 순수 중국인이 아니라고 친구들이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긴장해야 했고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후 리는 싸움꾼이 되었는데요. 성적은 낮고 학교에서 너무 자주 싸워서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했습니다. 한 번은 격렬했던 길거리 싸움 후 고위 경찰관이 리의 부모에게 아들이 체포될 거라고 알렸습니다. 전날 밤 리가 이 경찰관의 아들을 때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리의 아버지는요, 아직 미국 시민권자였던 리가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급히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리는 $100만 들고 떠났습니다. 허드렛 일로 생활하던 그는 곧 무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누가 찾아오든 학생으로 받아들였고 이는 오클랜드 중국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결국 그는 강습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리가 요리조리 도망만 다니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는요,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의 재능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좌절감을 안겼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었던 경험과 환경이 어우러지면서 탄생했습니다. 성적은 나쁘면서 싸움이나 일삼는 아이를 보고 훗날 대단한 무술인이 되리라고 예측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진실은요, 천재는 단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마법처럼 보이는 천재성 뒤에는요, 항상 방법이 있었습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새로운 신념으로 가져야 합니다. 거짓의 우물에 자신을 밀어넣지 않으려면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이런 제한적 신념이 그릇된 통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말의 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 또는 습관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이루고 싶지 않은 목표 또는 습관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할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이제껏 자신이 느리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왔다면요, 이제는 그 말 대신에 나는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자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인식한 방식대로 행동합니다. 이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인데요. 그 힘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몰입 상태가 되고 싶은데요.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산만해질 요인을 없애는 것입니다. 주의가 산만해졌다가 하던 일을 다시 이어가는 데는요, 최대 20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확보해 두어야 하는데요. 30분 정도의 시간만 내서는요, 많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최소 90분은요, 확보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이상적인 시간은요, 2시간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짜증나는 점이 있거나 대체로 지루함을 느꼈다면요, 진정한 몰입 상태에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요, 명확한 목표를 갖는 것입니다. 몰입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는요, 명확성의 결여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모른다면요, 과업을 찾아내려 애쓰느라 몰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입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나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명확한 목적을 자신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목적이 확실하고 이를 달성할 생각에 흥분된다면요, 깊이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번째는요, 조금씩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약간 어려운 일을 할 때 몰입에 이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루함과 몰입감은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극히 어려운 일을 하면요, 좌절하기 쉬우며
이런 좌절감이 몰입을 막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면서 적당히 도전적인 일을 한다면요, 흥미가 생기면서 깊이 몰두하게 됩니다. 성공의 열쇠는 적성이나 재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라는 책입니다. 셰론 듀몬지음, 최준수 번역, 북뱅크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이것밖에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이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사람은 성공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성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요소는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뛰어난 인물이 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욕구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방법을 배우는 일, 그리고 또 그 다음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자신의 입지나 지위와는 상관없이 늘 향상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배우고 나는 이것밖에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이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손에 넣으려면 바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의지를 그곳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은 이룰 수 있습니다. 집중력만 잘 활용하면 바라는 것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는 그 소망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저 무엇을 갖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바라는 것은 나약함의 표출입니다. 동화의 세계가 아니니 그저 단순히 소원을 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신중하게 다루고 바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의지를 그곳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키가 없는 배로 바다를 표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파악하고 전력을 기울인다면 성공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또한 성공하려면 내가 손댄 일은 전부 다 완성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에 착수하면 시작할 때부터 실패를 예감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바라는 것을 손에 넣는 비결은 오직 자신의 마음에는 전능한 힘이 있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는 일은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소원을 비는데 정신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가치 있는 일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불을 생각해야 불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만물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인데요. 불을 생각하면 불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부유해져야겠다고 결심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힘이 전달되고 동시에 우리의 외부 상황을 모두 자신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그걸 미천 삼아 돈을 불리는 일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것을 투자할 기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 재산을 늘려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재산 상속으로 손에 들어온 돈은 잃어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재산을 쌓은 것이라면 그 가치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설령 그것을 잃어버렸다 해도 다시 그 이상의 돈을 모을 수 있는 힘까지 분명히 쌓아왔을 것입니다. 애매한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해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애매한 계획이 아니라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망설임 없이 하겠다. 이런 자기 암시가 우리의 의욕을 높여줄 것입니다. 끈기 있는 정신은 성공의 열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가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곤 합니다. 실은 거기서 조금만 더 버티기만 했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성을 충분히 갖췄으면서도 한 가지 일에 자주성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분산시킴으로써 효력이 사라질 때까지 낭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동안 자신이 이뤄낸 일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요. 사람은 노력한 양만큼 보상을 받는 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렇게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모습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올바른 마음 자세로 임한다면 능력에 비례한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 두 가지뿐인데요. 첫째 조건은 자신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낸 일에 대해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조건은 불가능이라는 말은 자신을 위해 있는 말이 아니라고 굳게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인생을 통제하고 싶다면 우선 자신의 생각을 통제해야 합니다. 진지한 소망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회한을 담아 명상을 하면 명상한 일들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제1단계입니다. 자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일에만 국한됩니다. 생각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단련하여 두뇌의 힘을 늘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크게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뱅이, 갈피를 못 잡는 인간, 무슨 일이든 쉽게 포기하는 사람,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집중력, 즉 생각을 한 곳에 집중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이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습관은 인간을 지배하는 법칙 가운데 가장 뿌리 깊은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습관보다 강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조건 하에 손에 넣은 분은 인생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에는 좋은 사용법과 나쁜 사용법이 존재합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만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단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는 통상 목표 달성의 성과물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근면성실이 있고 부라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도통 부유해지지 않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보다 훨씬 적은 노동으로 부를 손에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부유해지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은 에너지와 성공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자신을 충분히 관찰해야 하는데요. 자신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사소한 원인으로 사업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 주길 바라고 있었다거나 길을 열어 주길 기대해 왔다면 생각을 바꿔 새로운 방식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상황이 호전되기를 그저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람직한 상황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 의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추진해 나가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겐 할 의욕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겐 장애물은 성공을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도 처음에 시도했던 일을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판 삼아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여 이익을 올리고 더욱더 상승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최고의 가능성을 끄집어내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무조건 하겠다라는 정신으로 임하다 보면 의외로 쉽게 끝나며 실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자기 손에 닿는 범위 내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 손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 능력을 활용하기만 하면 뭐든지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에 집중했을 때 눈에 보이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모두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필요한 시간만큼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강한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만만치 않은 라이벌을 만났을 때는 항상 어느 누구도 나보다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역량만큼 행복해질 수 있기에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집중력으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더 갈고 닦으며 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